안녕하세요. 시앤드림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체제를 선택했고 1948년 전후에 각기 별도의 정부를 수립하면서 사실상 영구 분단 체제로 들어갔죠. 이 과정에서 양측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상대를 자신들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름을 붙였어요. 남측은 북측을 북한이라고 불렀고 북측은 남측을 남조선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이 두 명칭은 모두 냉정히 따져보면 역사적 논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커요. 남측 정부는 휴전선 이남에서만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단 한순간도 북측 지역을 실효 지배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북쪽의 대한민국이라는 전제를 내포한 북한이라는 표현은 현실과 절대 부합하지 않죠. 북측이 사용하는 남조선 역시 상대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정치적 호칭일 뿐이죠. 일각에서는 남한 북한의 한이 한민족이나 한반도를 의미하는 중립적 표현으로 해석하지만 이것은 사후적 설명에 가깝죠. 정부 수립 당시 남북 지도부의 인식과 정치 언어를 고려하면 그 한은 민족 개념이 아니라 국가 정통성을 둘러싼 경쟁의 산물이죠. 영어 표현인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를 그대로 번역했을 뿐이라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어요. 코리아라는 명칭은 이미 고려 시대부터 국제사회에서 사용돼 왔으므로 특정 정부 수립 이후에 생겨난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현실의 언어 사용이에요.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상과 언론 각종 통계에서 한국은 사실상 휴전선 이남만을 의미하죠. GDP, 인구, 국토 면적 등 국가 지표에서 한국은 꼭 남만을 가리키죠. 헌법적 규정과 실제 언어 사용 사이의 이 괴리는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1948년 제정된 헌법은 해방 직후의 혼란과 이념 대립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당시의 역사적 조건을 고려할 때 특정 조항 하나에 우리가 현실을 무리하게 맞출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죠. 헌법은 시대에 따라 개정돼 왔고 영토 조항 역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제부터 호칭 바로 잡읍시다. 북측은 북쪽의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것은 엄연한 주권 국가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요. 남측 역시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죠. 서로를 정치적 주장 속 하위 개념으로 부르는 언어는 긴장과 적대만을 강화할 뿐입니다. 2023년 7월 북측이 남측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으로 부르기 시작한 데에는 적대적 규정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어요. 그러나 의도가 어떠하든 상대를 하나의 국가로 호명하는 행위 자체는 현실 이식의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죠. 북한이나 남조선이라는 명칭에는 여전히 상대를 불법 정거 세력이나 괴뢰 집단으로 인식하려는 시각이 담겨 있어요. 이를 내려놓고 별개의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것, 그 출발점은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데 있어요. 평화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정확한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남측이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불리듯이 북측 역시 더 이상 북한이 아니고 별개의 국가로서 그 이름을 있는 그대로 불러야 할 때입니다. 다만 북측의 국명이 11자에 달해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있죠. 조선이라는 약칭이 가장 좋겠는데 조선 왕조와 혼동될 여지가 있죠. 그런 점에서 조선국이라는 표현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영국, 태국처럼 두 글자 국명이 우리에게 참 익숙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식, 비공식 맥락에 따라 조선국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조선으로 줄여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